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한국사의 바르고 빠른 길을 인도해드릴 김정현 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국사 흐름 특강이라는 강의를 소개해드릴 겁니다. 한국사는 흐름이 중요하다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 흐름을 쫙 잡아드리는 매우 짧은 단기 강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시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Give me an hour and I'll give you a century. 무슨 뜻이죠? 1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 세기를 보여드리는 그런 강의. 한 세기 이상의 세기를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사가 상당히 양이 많다, 힘들다라고 지쳐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에 한 세기를 끝낼 수 있을 만큼 흐름만 정확히 파악한다면 손쉽게 갈 수 있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한국사의 8분 능선 80% 정도는 고지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강의인지 하나씩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한국사는 흐름을 알아야 된다. 흐름이 뭘까요? 전체적인 플로우,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지는 플로우. 왜 알아야 되냐? 우리나라에서 보는 대다수의 시험, 수능도 좋고요, 내신 시험도 좋고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공무원 시험 다 좋습니다. 모든 한국사 시험에서 흐름과 인과관계를 묻는 문제가 절반 이상입니다. 순서 묻는 문제, 자료의 앞뒤를 맞춰보기, 가나다라 순서 맞춰보기 이런 것들, 또는 앞뒤를 알아야 그 다음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주는 것들 등등으로 이렇게 흐름을 묻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는요, 말하자면은 숲을 보여주는 그런 강의예요. 숲을 그릴 줄 알아야 그 안에 나무를 익힐 수가 있는 거죠. 놀이공원 가보셨나요? 처음 가는 곳이라고 치고 자주 가는데 말고 처음 갔을 때 그 놀이공원에 가서 제일 먼저 맵을 들고 가지 않나요? 이거 없이 가면은 사파리 본 거 또 보고 아무리 돌아도 그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맵을 보고서 탁 찾아가면은 아주 쉽게 모든 놀이기구를 다 탈 수가 있잖아요. 이겁니다. 맵을 알고 들어가야, 전체 숲을 알고 들어가야 그 나무의 모습이 밤나무인지 감나무인지 호두나무인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외우려고 드니까 뭐가 이렇게 많어? 이렇게 되는 거지. 사람 이름 외우고 앉아있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숲을 통해서 흐름을 잡고 가자라는 게 이 강의의 컨셉입니다. 괜찮겠죠? 괜찮을 겁니다. 이 강좌는 제가 볼 때 아주 엄청난 강의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말이죠. 자, 맨 먼저 첫 번째로 강의에 대한 어떤 정보, 기본적인 정보를 드릴 겁니다. 일단 강좌 씁니다. 딸랑 7강. 와, 죽인다, 그죠? 우리 한국사 강의가 보통 30강, 40강, 50강 기본이 아닌가요? 달랑 7강으로 모든 시대를 관통해 드릴 겁니다. 1시간에 한 시대를. 오케이. 담당쌤은 부끄럽지만 저고요. 그리고 교재는요, 자료실에 PDF 파일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같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출력 받으셔가지고 강의를 보시면서 조금 거기다 보기도 하시고 써보기도 하시고 또 강의 한번 구성을 따져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강좌 7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강좌 제목은 교과서 제목대로 갈 겁니다만 시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선사부터 초기국가, 고조선과 여러 나라까지 설명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강에서는 고대사, 삼국부터 남북국, 세 번째는 고려, 네 번째는 조선. 그 다음에 근현대 파트가 3강인데요. 개항기의 어떤 그 격동의 개항기를 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얼마나 또 고통을 받고 독립운동을 했는가. 그리고 독립을 한 다음, 광복이 된 다음에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하는 것들을 쭉 7강으로 흐름으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강좌마다 해당 시간은 달라요. 여기는 70만 년 정도가 될 거고요. 1000년, 한 500년 정도, 이거 한 400년 정도, 그리고 가면서는 30년, 40년 단위씩입니다. 그만큼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도 한 단원 안에 짧은 시간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부적으로 사건들이 전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발을 맞춰가지고 강의를 볼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로는요. 자, 강좌의 특징을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죠? 한국사의 전체 흐름을 물 흐르듯 정리한다. 스토리텔링. 물 흐르듯 이야기를 따서 쭉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은 한국사를 다 관통하고 있을 겁니다. 이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교과서는요, 매우 불친절해요. 상당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이 읽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재미도 없고요. 그래서 그 교과서에서 꼭 다루는 주요 개념들이 있거든요. 8종 교과서가 있는데 8종 교과서에는 교집합도 있고 합집합도 있습니다. 시험에는 학교 시험이나 혹은 이런 거에는 합집합이 나올 수 있겠지만 수능은 교집합이 나올 거고요. 그 공통 요소가 아무래도 중요한 거겠죠. 그 중요한 공통 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이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요거 중요한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잡아서 이 개념이 나왔을 때 이건 이거였어 하고 자리매김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잡다한 지식들을 이제 퍼즐 맞추듯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거를 1시간에 1시대 총 7강으로 딱 끝내드리는 그런 강좌가 되겠다는 얘기죠. 아주 매력적이죠. 이 OT만 봐도 강의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본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어떤 분들이 들어야 되는가 하는 수강 대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 들어야 됩니다. 다 들어야 되는데 일단 가장 먼저 한국사 공부를 처음 하시는 초보자들, 어떤 시험이든지 내신이건 수능이건 한문검이건 다 좋습니다. 한국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놀이공원에 맵을 갖고 가듯이 이 강의를 보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긴 했는데 막 외우기만 했어. 사건들 외우고 인물 외우고 다 외웠는데 임진왜란이 먼저인지 병저우란이 먼저인지 이순신이 먼저인지 뭐가 먼저인지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런 분들은 숲을 좀 그려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고려, 조선, 수도 정도는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조광조가 먼저인지 이황이 먼저인지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 안에서의 사건들도 알아야 될 겁니다. 이게 점차 범위를 좁혀가면서 숲에서 조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이 첫 강의에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의 조각 맞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잡다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제자리가 어딘가를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보여드릴 수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부족하다 싶은 게 있는 분들은 언제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마무리 단계에서 마지막 정리로 들어도 괜찮고요.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초보 단계로 들어도 괜찮고요. 모르는 게 있어서 이게 어딘지 약간 헷갈릴 때 그럴 때 찾아보셔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옆에 두고 보시는 강좌, 그런 강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수강 대상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는 연계 강좌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 강좌를 연계하시면 됩니다. 모든 강의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한국사 시험 대비 강의가 다 연계 강좌가 될 수 있겠죠. 내신용, 수능용 등등등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보기에 앞서서 뭘 하고 오면 좋을지, 그리고 이 강의를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예습과 복습인데, 뭐 단기 강좌이기 때문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요거 정도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습은 책을 한 권 정도 읽고 오시면 좋겠어요. 서점에 나가면, 교과서 어려우니까 말고 서점에 나가면 한국사 책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하룻밤에 읽는 한국사, 이틀밤에 읽는 한국사, 3일밤에 읽는 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책들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한국사의 기본적인 스토리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내용을 어느 정도는 크게, 약간 굵직굵직하게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이 강의로 흐름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복습하실 때는 교과서를 보세요. 교과서. 결국 책인데 한국사의 어떤 개설서를 보신 다음에 필기 내용과 더불어 교과서를 한번 다시 보시는 거지. 이 어려운 용어가 쉬운 용어로 된 책을 보고 어려운 용어가 어떻게 자리매김되어 있는가를 같이 보시는 겁니다. 교과서 읽는데 잘 안 읽힐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읽어본 다음에 교과서를 읽었는데 잘 안 읽혀. 잘 안 들어와. 그러면은 강의를 또 한번 보세요. 짧으니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한 강 보는데 뭐 시간 그렇게 안 걸려요. 조금 빨리 보셔도 괜찮고 어쨌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읽힌다. 웬만큼 읽힌다 그러면은 다음 강좌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중간 단계 활용하는 강좌가 이 강좌라는 얘기예요. 아무 때고 활용하시되 이렇게 교과서 연계하면 효과가 아마 배가 될 겁니다. 이 강의는요, 제가 기획을 하면서 철저하게 교과서를 베이스로 용어나 사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순서, 용어, 사건 전부 다 교과서에 나온 걸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교과서를 보는데 가장 최적화된 강의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강의 교과서를 연계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그냥 교양으로 보는 거라면 1단계에서 끝내시고요. 시험을 해서 본다면은 교과서까지 보시면은 훨씬 더 좋겠다는 이야기. 오케이. 이렇게 공부하시면 효과가 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려운 거 있겠죠.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것도 있을 것이고 궁금한 것도 있을 텐데 언제라도 노크하십시오. EBS 질문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거고요. 모르는 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모르는데 이거 질문하면 귀찮아하지 않으실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좋으면 수강평도 남기시고 그러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강의에 대한 OT 소개를 마치고요. 여러분들 본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한 강 한 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만나요. 제발 안녕.